본격적으로 모내기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내기철이 시작돼서 이제 읍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조금만 읍을 외곽을 벗어나면 이제 논밭이 분주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보니까 이제 감자는 한 6월 10일, 20일쯤에 캐는 것 같고, 그죠? 감자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줄기를 뻗치고 이제 콩 심으려고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은 어느 시기에 뭘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이게 저도 이제 보면서 알고 물어보면서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도 보니까 저게 뭔지 아니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검은 이렇게 써 있는 인삼밭이라는 것도 대부분 좀 아는데 인삼밭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마시멜로우라고 하죠. 요즘 공포 사일리지 큰 거 그런 것도 생소하게 모르는데, 저도 이제 사실 농촌에 산 지 한 20년, 옥천에 산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농업을 직접 하지 않다 보면 이게 농민의 마음을, 그리고 농민의 어떤 시기, 바쁜 시기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면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원래 매달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5월 달은 건너뛰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내기라 이게 하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시민과 농민의 차이는 농번기와 농한기를 아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무탈하셨죠? 그 은피수다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글을, 저번에는 우리 김원명 선생님이 이제 그 남해로도 이렇게, 남해가 아니라 어디셨죠? 그 제천하고 계산도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잘 봤습니다. 그 여행 잘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첫 기사 시리즈로 우리 윤창수 선생님이 세 번째, 옥천에 자리 잡고 싶은 사람에게 집계약 상태,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제가 낭송을 해드릴까요? 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에 자리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집계약, 집 상태. 어느 한 곳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가 이사할 시기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가 되어 여러 곳을 직접 다녀보며 알아볼 수 없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세 곳 중에 하나를 골랐다. 한 곳은 빈집이고 또 한 곳은 대학가에 있는 원룸, 또한 다른 한 곳은 주택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었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직접 와서 보니 아주 허름한 집이었다. 기다리지 않고 언제라도 입주할 수가 있단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했다. 너무 지저분해서 벽지라도 좀 해달라고 하자. 나보고 하란다.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는 건데요 라고 했더니 여기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한올 수 없이 그대로 지내기로 했다. 어수선하고 너저분한 것을 감수하며 살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바퀴벌레는 정말 끔찍하고 징그럽고 무서웠다. 약국에서 강력한 바퀴벌레 퇴치약을 구해 여러 번 여기저기 약을 놓아줬다. 그렇게 한 이후 바퀴벌레는 보이지 않았다. 집 이곳저곳에 소독을 자주 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화장실도 엉망이었다. 삐걱거리고 너덜너덜하다. 거의 매일 세제로 청소를 해야만 했다. 부엌 한쪽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보이고 물이 벽을 타고 흘러 축축하다. 신문지로 걸레로 여러 번 닦아내도 며칠 있으면 또 마찬가지다. 신문지 뭉치를 아예 물 흐르는 곳에 놓아두고 매일 갈았다. 그렇게 검은 곰팡이는 계속 늘어나 곰팡이 제거약을 사다 매일 뿌려대는 일을 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벽에서 물 흐르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장마철에는 더 많이 흘렀다. 이 상황을 주인에게 이야기해도 대꾸가 없다. 그러더니 창문을 열어두면 괜찮단다. 나는 거의 매일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추위를 참아가며 열어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부엌에 그릇을 넣을 수 있는 붙박이장은 손잡이가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거기에 문에는 흰색의 비닐과 같은 것을 덧대어 붙여놓았다. 그것마저도 일부는 떨어져 벌어져 있었다. 이사 올 때 나는 최소한의 집만을 꾸려가지고 왔다. 가전제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집이 좁아 놓아둘 공간이 부족해서이다.
집주인은 전에 살던 사람이 쓰던 물건을 두고 갔는데 나보고 쓰라고 했다. 나는 원래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도 그렇고 심지어 다른 애들이 입던 옷도 잘 입지 않는 성격이다. 그 이유는 아마 내가 여영제가 없어서 옷을 물려주거나 물려받지 않고 자라서 그런 것 같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책도 헌책을 산 적이 별로 없다. 집주인은 쓰던 물건을 정리해 읍사무소에 신고하는 일이 귀찮고 힘들다고 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그러면서 버리지 못한 아주 작은 냉장고 2대를 그냥 놓고 쓰란다. 거절하고 싶지만 그냥 받아들였다. 이 냉장고들은 겉이 벗겨져 녹슨 상태였다. 양쪽에 기울기도 맞지 않아 비뚤게 서 있었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작동도 멈추었다. 나는 새 냉장고를 들여놓으면서 현 이 냉장고들을 판매상에게 가져가 달라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집을 나올 때 집주인은 나에게 이걸 내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난리를 쳤다. 건수를 잡은 것처럼 말이다. 이 주인은 돈만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잠시 손님이 다녀간다고 해도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만든다. 그런데 돈을 받고 빌려주면서 지저분한 상태로 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알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는 입주를 하기 전에 꼭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주위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었다. 물론 개인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지만 공정하게 관리해 두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면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쨌든 박수 한번 쳐주시자. 지금 이사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 살았었어요 거기서? 만 2년 1개월이요. 아, 예, 그렇군요.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셨네요. 아무튼 이게 이 집 계약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참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이게 도배장판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들이. 그죠? 돈이 많이 들거든요. 요새 아, 하는 게.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수리도 그냥 스스로 하고 말아야지 집주인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또 그거 가지고 어쨌니 저쨌니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좀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뭐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뭐 이제 전세도 살아보고 이제 했지만은 이렇게 그 내 자신이 너저분한 걸 가지고 있는 걸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이르리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많이 배웠어요. 비싼 수업료 내고 공부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김원명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집 이야기는 너무 잘 읽었고요. 우리 김간만 선생님이 오늘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다. 아, 이게 참 의미심장한. 정말 우리 김간만 선생님만 보면 이게 냉장고에 그 반찬통 떨어뜨린 게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이게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다. 이 제목이 거창합니다. 이게 되게 조금 이거 그 상상을 좀 한 것도 있고 내용이요. 예. 그래서 좀 외람된 얘기도 있고 그래요. 예. 좀 이해하시고 좀 예, 읽어주시죠. 예. 예.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기억은 없지만 인류는 그들이 발전시켜온 과학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의 세계의 석학들이 염려하는 핵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아이에게 망치를 쥐어주면 세상이 온통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북한 같은 개념 없는 사람 손에 핵이 쥐어졌다는 것이 참 걱정스럽다. 세계 최강 미국에서 달래도 보고 제재도 참 많이 하는데 요지부동이다. 미국의 국방부가 펜타곤에 높은 사람들이 참느라고 병나게 생겼다고 말한답니다. 또한 앞으로 직장도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질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지능 로봇이 해결될 테고 그래도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눈에 들어온다. 또한 고3 학생들 밤새워가며 코피 터져가며 명문대 가려고 피 말릴 걱정도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학교라는 단어는 역사 속으로 깊숙이 사라질 테니 말이다. 명문대의 간판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 손에 핸드폰보다 작은 컴퓨터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 손가락 하나면 내가 알고 싶은 모든 정보, 수학 공식, 세계가 움직이는 상황들을 단 몇 초 정도면 한눈에 들어올 텐데 머리 싸매고 못하러 비싼 과외비까지 내며 공부를 하나요. 다만 요즘도 디지털 침해를 염려하는 말들을 가끔 듣는데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방법을 찾아야겠죠. 염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살다 보면 뇌가 쇠퇴해져서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해지면 자유도 많아지고 내 나름 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자유의 최대의 적은 방종이라 했습니다. 맨날 먹고 자고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에다 TV에 눈 고정하고 뒹굴뒹굴 점점 배부른 돼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가 되겠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웅변학원이 대성황을 이룰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말만 잘하면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까지 다 할 수 있는 아주 웃기는 나라입니다. 모든 방송 매체나 언론에서 우리가 이제 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적인 언어들, 단어들, 선동적인 멘탈 등은 본인 몫으로 개발돼야겠지만 이런 분야에도 전문 서적이 있답니다. 이 정도는 고3에 비하면 조족질, 세발의 피라고 당연히 감수해야겠죠. 요즘 정치판을 보십시오. 학교에서 닭발은 모르고 한국당에는 오리발만 존재한다. 이렇게 배우고 졸업하는 모양입니다. 치킨은 엄청 많이 먹을 텐데 말입니다. 웅변학원이나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름 이제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는 정말 이게 미래가 불과 아니라요.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후 5년을 유추해 보면 이제 본 회남면의 회남분교랑 산해면의 산해초등학교, 회남초등학교, 산해초등학교가 내년부터 분교로 격화됩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 초등학교 한 개는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질 지경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보기엔 한 향후 10년 봅니다. 10년 보면은 면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는 면이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두 개 면에 한 개 초등학교 있을까 말까. 그렇게 되면 이제 면 지역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정말 귀하겠죠. 아이들을 보기도 어렵고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읍에만 초중고가 다 있고 학교가 있고 읍에만 집이 있고 면은 그냥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면 지역은 편의시설이 점점 더 없어지니까 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 많이 해보고요. 또 제가 빈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골에 빈집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아까 그 우리 윤창수 선생님처럼 살 집은 없는데 빈집은 많습니다. 빈집이 많아서 이게 빈집이 큰 문제입니다. 빈집은
돌아가시면 이 서울의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그걸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안 팔고. 그래서 일본 교토 같은 데는 빈집이 너무 많으니까 빈집 세금을 물립니다. 이제 아예 살지 않는 빈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그러니까 농지에 농사를 안 지면 세금을 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빈집을 매입을 하든지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주택으로 월세 15만 원,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임대를 해야 도시에서도 귀농귀촌하기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골에 살려면요 그냥 땅을 사고 집을 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 3억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고서 농촌의 인구 증가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은 그런데 노인네 이제 혼자 거진 이제 남편들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대. 무서워서. 동네는 허하고 당신이 사는 집도 크고 그래서 허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렇죠. 그래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살으라고 그러는데 저들이 엄마는 그래도 어머니 그럼 저희들하고 같이 살아요 소리를 절대 안 한다네.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사시라고 그러더래. 아이고 참 그러시군요. 그래서요. 뭐 네.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 가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어느 도시냐 그러면은 서울이라고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에는 서울밖에 없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게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 옛날에 그 대학생들도 옥천 출신 대학생들도 애들이 선생님이나 애들이 물으면 너 어디서 왔냐 물으면 옥천이라고 하잖아요. 옥천이라고 하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대전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편하고. 옥천이라고 하면 뭐 깡촌에서 왔다고 거기 치킨 배달은 되냐 피자는 파냐 뭐 이렇게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뭐 촌사람 취급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보면은 많이 이렇게 그 도예지하고 소통을 하고 산다지만은 아직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윤창 선생님 말씀하신 김에 신청곡을 안 물어봤네요. 아 저요 예. 보리밭. 보리밭. 예. 보리밭 사이길로. 예. 보리밭 사이길로. 보리밭이 요즘 푸릇푸릇하나요? 아 보리밭 못 봤는데요. 안남에 가면 보리밭하고 밀밭하고 보리밭하고 밀밭이 그냥 아주 끝내줍니다. 보고 싶다. 한번 보리밭길 밀밭길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리밭 가고 현재명이 부른 건가요? 어떻게? 여러 사람의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보리밭 하나 틀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감만 선생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사실 대전보다 옥천이 더 역사가 오래된 도시거든요. 옥천은 역사가 한 600년 된 도시고 대전은 사실 일제시대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리고 청산면은 1000년 된 도시입니다. 1000년. 보인돌, 선돌. 제가 일하는 곳에 그 죽향초등학교 앞에도요. 네. 선돌이 하나 있는데 그 표지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군청에 얘기하고 문화 관광과 얘기해도 작년에 저기 했다가 올해 군청에서 어떤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내가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편말이 됐어요. 예. 옥천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됐고 옥천 성당도 100년 됐고 우체국 그 자리도 100년이 넘은 데고 우체국, 학교도 100년이 넘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전보다는 역사가 훨씬 오래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사실 그 대전이 이제 생기면서 옥천이 피해를 많이 봤죠. 왜냐하면 대청댐이 만들어진 게 1980년도에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이 됐습니다. 마을이 막지리 쪽 그쪽에서 대청 옛날에는 강변이 엄청 아름다웠대요. 그 장계리 그쪽에 수영장이 있었대요. 수영장. 예, 네탑. 예. 그 대전에 네탑 수영장하고 장계리 그 수영장하고 두 개가 쌍벽을 이뤄가지고 거의 해수욕장 같처럼 백사장이 쫙 흩어지고 그게 물이 이렇게 차기 전에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댐이 생기면서 80년도 박정희하고 전두환 그 시기쯤에 박정희 때 건설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 때 이게 완공이 된 거거든요. 완공이 되면서 이제 수몰이 되면서 막질이나 이런 주민들은 어디로 갔냐? 평택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평택 홍원읍인가? 홍원 거기 간척지로 그러니까 땅을 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 간척지 있잖아요. 이제 간척지로 만들어 가지고 땅을 분양을 해서 옥천 사람들이 평택 거기 가면 많아요. 거기 많아서 일부는 또 평택에 가기도 했고 일부는 읍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댐이 되면서 마을이 잠기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그 좋던 풍광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군북면 그 소정리 국원리 좀 넘어서 거기 밑에 군북초등학교가 원래 그 밑에 물입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함티라고 함티에 물가에 있는 학교인데 지금도 물이 빠지면 학교터가 보여요.
학교터랑 마을터가 보이는데 너무 아깝죠. 여기는 우물터, 여기는 학교 교실터. 저도 그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안내중학교도 원래 밑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옮긴 거죠. 이렇게 언덕으로 옮긴 거고. 그러니까 수몰이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옥천이 피해본 재산 가치로 따지면 몇 조 원 될 정도로. 왜냐하면 대청호가 생기면서 지금은 대전 사람들이 풍경 좋다고 많이 오지만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고 땅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리고 호수가 생기면서 안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구읍 같은 데 보면 이제 대청호 인변에 보면 안개가 뿌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안개가 생기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농작물에도 좋지 않고 사람들 기관지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정댐이 왜 생겼냐? 댐이 생긴 이유는 도시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도시가 성장하려면 용수가 필요합니다. 물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필요한데 그 물을 대기 위해서 댐이 만들어진 거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이제 대전이 성장을 한 거죠. 물만 뺏어간 게 아닙니다. 물만 뺏어간 게 아니라 사람도 뺏어갔죠. 노동력이 한참 필요하니까 옥천 사람이 대전으로 이렇게 가서 그런데 근데 편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도가 원래 경기도였거든요. 경기도 강화군이었는데 지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된 게 김포는 경기도예요. 김포를 거쳐서 강화도로 가잖아요. 강화도만 뚝 떨어져가지고 인천하고 붙지 않고 근데 강화도가 인천으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농어촌인데 옛날에 경기도 있을 때는 농어촌 관련 지원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광역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광역시는 도시행정 아니겠습니까? 도시행정이고 농어촌 예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바깥으로 미루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대전 시민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게 오히려 옥천이란 정체성이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경북 군위가 있습니다. 군위 있는데 군위군도 투표를 해가지고 대구광역시로 편입을 했어요. 최근에. 예. 근데 이제 달성군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가 달성이나 군위는 이름조차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충청북도 옥천이어서 옥천이라는 이름이 그나마 알려지는 거지. 대전광역시 옥천군 하면은 그냥 대전이라고 부르지 옥천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옥천의 자긍심을 지키려면 충청북도 옥천군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읽었고요. 우리 김원민 선생님 오늘 준비를 따로 하셨나요? 이게 예. 제가 좀 읽어보니까 예. 아직 좀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예. 좀 읽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당분간 좀 읽어주세요. 예. 예. 저기 같이 올린 것 같아요. 예, 허리 올려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원민 선생님이 글솜씨가 날로 이렇게 좋아지셔가지고 예. 옥천 향수 둘레길 조성을 위한 나의 제안. 김원명.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풀려 집부근에 있는 마성산 등산을 시작하면서 느낀 내용이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둘레길이 유행하고 있는데 옥천 지명을 사용하는 둘레길은 없고 향수 호수길, 대청호 500리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옥천 둘레길은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충북 인력 개발을 시작으로 하는 마성산 등반, 교동저수지, 문학공원, 구읍을 연결하는 코스이다. 이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저도 자주 등산을 했던 곳입니다. 이게 읽어봤습니다. 첫째, 둘레길 시작점. 마성산 등산로 제1코스 입구로 예전에는 충북 인력개발은 정문을 이용하여 죽향 액길을 통과하여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원이 문을 닫은 후에는 이 등산로 입구까지 없어져 인근 식당 옆길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안내 간판도 없고 길이 협소하여 등산로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선 개발원의 운동장, 화장실, 정문을 개방하여 주차장과 등산로 입구를 사용하게 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마성산 등산 코스. 등산 코스는 제1코스, 2코스와 팔각정 코스가 있다. 제1, 2코스는 등산 후 바로 구비 연결이 가능하고
시간이 없거나 짧은 시간에 등반을 원한다면 팔각정 코스를 이용하면 된다. 내가 주로 이용하는 팔각정 코스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팔각정에서 옥천 시내를 내려다보면 주변에 있는 나무가 시야를 가려 전경 보기가 불편하여 주변 나무를 정리하여 시야를 넓혀주고 옥천 전경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망원경까지 설치하면 좋을 듯하다. 셋째, 이건 이제 마성산 팔각정까지 코스는 저기 서정리 쪽으로 가는 코스죠? 그죠? 구읍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발원 쪽으로 올라가서 예. 팔각정 코스는 왼쪽이잖아요. 그죠? 예. 다른 쪽 오른쪽이고. 예. 셋째, 옥천역에서 개발원까지 셔틀버스 운행. 둘레길을 옥천 군민만이 아닌 인근 대전 지역이나 타 지역의 이용객을 유치하려면 옥천으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우선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까운 대전에서 쉽고 빠르게 옥천에 도착하는 방법은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대전 지하철 판암역에서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 버스는 운행 간격이 길어 이용하기는 불편하다. 옥천역에서 둘레길 시작 지점인 개발원까지 도착하는 방법도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전부인 것 같다.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생각한 둘레길 접근 방법은 열차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다. 운행 시간은 대전에서 출발하여 옥천역에 오전 중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하여 판암역을 출발점으로 하고 옥천역을 경유하여 개발원까지 운행하는 코스이다. 넷째, 둘레길 탐방 코스.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개발원에 도착하여 마성산 등반을 한 후 옥천 구읍의 소문난 맛집이나 전망이 좋은 카페에서 여유있게 차를 마신 후 교동저수지 산책, 정지용, 유경수 여사 생가, 체험관 등이 있는 옥천 구읍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코스이다. 다섯째, 귀가교통편. 둘레길 탐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방법도 옥천에서 출발하는 열차 시간에 맞게 셔틀버스를 투입하여 옥천역 경유 판암역까지 운행하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마지막 정리. 셔틀버스 운행은 이용객이 옥천역에 도착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에는 둘레길 시작 장소까지 운행하고 오후에는 옥천역에서 대전역으로 출발하는 열차 시간 기준으로 운행이 필요하다. 운행은 주말에만 우선 운행하고 운행 횟수는 이용객 이용 시간을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은 산악회나 여행사를 통한 광고로 이용객을 사전에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장이 필요한데 개발원 운동장을 이용하면 주차장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아울러 충북 인력개발원은 아직 아무런 활용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개발원의 전체 사용을 한 번에 계획하기에는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건물을 도서관, 평생학습원,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과 운동장이나 등산로 입구를 우선 개방하는 것을 제안한다. 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유, 잘 쓰셨네요. 매끄럽게. 이걸 쓰면서 이제 그 작가가 왜 필요한지를 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공문 정도만 썼는데 네. 이런 글을 쓰다 보니까 예. 이거 몇 번씩 고치고 네. 뭐 읽어보고 하는데 네. 우선 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아까 펜으로 써가지고 네. 한번 수정 없이 지금 읽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게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도 매끄럽게 읽혔습니다. 이게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재미있고 이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글의 기법이긴 한데 내가 보기엔 군더더기는 조금씩 덜어내고 문장을 이제 더 다듬는 연습을 하면 문장은요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깔끔해져요, 되게. 그래서 이 필요 없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넣어도 되나 안 넣어도 되나, 이것들을 계속 해보고 표현은 어떤 표현이 좋을까. 그래서 저는 문장 연습을 할 때 이 책이나 신문에서 읽은 좋은 표현들 있잖아요. 아, 이거 되게 좋다 하는 것들은 메모를 해놓고 이거 한번 써먹어 봐야지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김호연 선생님은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요연하게 끊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또 이런 것들이 눈에 또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니까 되게 좋은 제안 같고, 예, 그 참고로 그러니까 대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출발부터 시작점부터 가는 것까지 대안까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등산로도 저도 자주 가본 데입니다. 자주 가봤는데 그 돌아가신 양몽 약사님이 그 아시죠, 양몽 씨? 예, 그분 부부가 사실 개발을 한 등산로예요. 군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자주 가시나 봐요, 거기 등산을. 그 팔각정에서 좀 쉬고 예. 구경 좀 하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걸음보로 한 8,000보 정도니까 하루 운동량이 충분히 되죠. 매일 가십니까? 아니요. 아, 겨울에는 이제 추워서 못 가고 네. 이제 좀 자주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한 2번 정도 다녀왔으니까. 팔각정 말고 저쪽으로 나오면 네. 저쪽으로 끝까지 나오면 거기 서파탱이 모텔 있는데 그쪽으로 예. 나오는 데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팔각정 코스는 구읍으로 연결하기가 좀 편하고 어렵고, 예. 1, 2코스는 거기에서 바로 구읍으로 연결되니까 예. 뭐 산행을 하고 구읍 여행을 하고 거기 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음. 돌아가면 되는데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노인들이 이게 서울 노인들이 할 일 없으니까 지하철 전철 타고 아산까지 가가지고 하루 10,000원 가지고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옥천까지 오는 거는 기차를 타면은 12분이면 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제가 빨리 고속도로를 통해 자동차를 달려도 한 3-40분 걸리는데 그러니까 기차를 타용하고 오고 거기서 셔틀버스만 운행해 주면은 옥천 구읍 관광이 조금 약해 보이면은 그 등반 정도 하면은 하루 정도는 보낼 것 같고 파남역에서 또 오는 방법도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가끔 이제 기차를 못 타고 지하철로 이용하다 보면은 불편해요. 뭐 기다리고 또 정거장도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건 파남역에서 우선 출발해가지고 옥천에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에 이용역을 탑승시켜가지고 개발원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개발원이 예전에는 거기가 그 죽창 옛길이 예쁘거든요. 숲길을 이용해가지고 등산로로 연결됐는데 개발원을 딱 끊다 보니까 지금 그 옆에 가면 등산로가 아니에요. 얘기한 건대로 지금 충북 인력개발원이 군에서 매입은 했어요. 매입은 했는데 소방학교 유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유치가 어려우면은 저도 컨벤션 센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옥천이 지리적으로는 전국의 가운데예요. 전국 모임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옥천에서 200여 명 이상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요즘에는 모이면 여러 가지 대회나 컨벤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읍에도 그런 구읍을 활용하려면 인력개발원에 그런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송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했답니다. 군수가 어차피 적자인데 3억 5천 더 들여가지고 플러스해서 청송군 내 다니는 시내버스는 전부 다 무료. 그러니까 버스 사용률이 25% 증가했대요. 경상북도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그냥 자유롭게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얘기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버스가 적자라서 보조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왕 할 거 옥천 읍내 순환버스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늘 옥천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는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자가용 자꾸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읍내 순환버스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읍내 순환버스가 계속 한 30분에 한 대씩 정시성을 갖추고 돈다면은 내가 보기엔 굉장히 편리할 건데 근데 택시기사분들이 좀 싫어합니다. 택시기사분들이 싫어하긴 하지만은 택시기사분들한테 또 다람쥐 택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향수호수길이 있는데 향수호수길은 좀 가파르고 좀 등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마성산 노성산이라고도 합니다. 노성산 늙을로자에다 별성자 써가지고 그 노성산이라고도 합니다. 노성산 그래가지고 그 노성산 등반을 해서 교동저수지까지 있는 등산로는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아요, 되게. 그래서 한번 우리 김원명 선생님이 제안한 이것들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군수님한테도
공무한테는 잘 전달이 돼서 입안이 돼서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진짜 등산로 입구가 너무 좁아서 등산로인지 뭔지도 몰라요. 저도 진짜 소롭게 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이라서. 1m도 안 돼요. 맞아요, 통로가. 맞아요. 응. 거기다 또 이 그레이팅으로 깔아 있어가지고 배수로. 음. 그러니까 그게 등산로가 아니지 쉽지 않아 얘가. 그래서 죽평 햇길을 이용하면은 거기는 괜찮거든요. 김 선생님 뭐 어떻게 신청곡 없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곡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야, 명곡입니다, 명곡. 이문세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이게 또 한 곡 더 소개해 주시죠, 뭐. 또. 그요. 한 김에 양희은의 당신만 있어준다면. 주옥 같은 노래들을 또 두 곡을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노래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울며 걸어요. 그대가 보내준 새하얀 꽃잎도 나의 눈물에 시들어 버려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울며 걸어요. 그대가 보내준 새하얀 꽃잎도 나의 눈물에 시들어 버려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영화도 세상 돈과 명예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 다 준다 해도 세상 영원 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 이젠 알아요. 그 추억 소중하단 것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아무 바람 없어요.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 나의 사람 당신만 있어준다면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 이젠 알아요. 그 추억 소중하단 것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아무 바람 없어요.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 나의 사람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 나의 사람 당신만 있어준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학분 어머님 5월 1일 날 쓰신 겁니다. 참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다. 1년의 가장 좋은 달 여왕의 달이라 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맑은 날이 계속되는 좋은 계절이다. 그러기에 5월 9일에 결혼을 했다. 5월 9일이 결혼기념일이구만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예. 그때의 사진을 보면 내가 봐도 예뻤다. 날씬했고 키는 165cm, 체중은 50kg쯤 됐을 것이다. 신부 화장하고 꽤 멋있는 드레스 골라 입고 오빠 손잡고 들어갈 때 세종문화회관 소광당에서 와와했다. 내가 봐도 예쁘고 멋있었다. 신랑도 키가 크고 미남이었으니 볼만했었다. 그 일을 짝사랑하던 처녀도 왔었는데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던 이유를 알겠다고 했단다. 와, 이제 드라마인데요. 짝사랑하던 처녀도 왔었다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다. 재산은 없었으나 착하고 어지고 진실한 남편, 머리 좋고 싸움 안 해봤다. 사남매 딸 성희, 딸 성아, 아들 태, 딸 미희를 낳아 착하게 다 컸다. 딸들은 이화대학 졸업하고 아들은 홍대대학원, 막내는 몬테소리 신학을 오기네이에서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았다.
옥인 아파트시죠, 그죠? 네. 1979년 10월 4일 소천하시고 홀로 살다가 2023년부터 아들이 서울집 세주고 내려와 같이 살고 있다. 너무 깔끔하고 정갈한 성격이라 깨끗하게 하고 살고 있다. 좀 시집살이는 되기는 하나 든든하고 걱정 없이 나날을 잘 보내고 있다. 더 이상 이 늙게 무엇을 바라랴. 이만하면 영광이지. 네, 잘 썼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 사부곡을 늘 이렇게 되게 각별하게 이렇게 사셨으면 그죠? 우리 김가문 선생님도 같이 동감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게 평생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렵고 그 이런 상실감은 이게 겪어봐야 또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이수 선생님은 글을 오늘 안 써오셨군요. 계속 안 쓸게요. 좋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추임새도 한 번씩 넣어주시고 한 말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쓰고 싶을 때 써야 좋은 글이 나오는 거고 억지로 막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숙제처럼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마시라서 정답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시험시험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이소 어머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남편을 일찍 여의신 거예요? 이렇게 일찍? 암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 그럼 50살쯤에? 60쯤에 환갑쯤에 아유 60에 아 한갑도 묶었지. 아이고 자기 가면서 나는 더 바라지도 않고 한갑까지만 바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환갑까지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아이고 이런 이 한갑 60 되는 날 12월 마지막 날이라 한 이틀만 더 살아도 그때 60은 살았다고 하는데 59이니까. 아이고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예. 아 옥천에서? 아니 응, 서울에서. 서울에서. 아이고 벌써 23년 되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어떻게 해요? 이학훈 어머님. 전이 예전에 나는 그냥 살아. 아니 좀 글을 글 내 쓰는 또 생각은- 재미를 찾으셨으니까 그죠? 글도 쓰고 운동도 예. 하시고 뭐 어떻게 그럭저럭 사라지더라고요. 또 텃밭이라는 장난감도 있고 그죠? 예. 혓바닥에 요즘 뭐 심으신 거 있으십니까? 대파만 심어놨어. 뿌려놔서 이제 바늘 대바늘만 하긴 하고. 맞아 거기는 파밭이라고 했죠? 예, 파밭. 딴 건 안 돼. 아 그러면 파밭. 삼겹살에 파절이는 원 없이 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아 삼겹살도 가끔 뭐 혼자라 뭐 이제 삼겹살 누구 손님이나 오든지 불러야 되는데 그 전에는 불러서 많이 먹었거든요. 예. 내가 남 이렇게 주는 거 좋아서 밥해서 막 오라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 먹는 것도 귀찮아. 남하는 것도 70대는 그렇게 했는데 80 넘으니까 이제 그 나 마당이 먹는- 있잖아요 마당 예? 마당이 있잖아요 2층이라 아니 마당이 더 커요 진짜 밑에보다. 아 커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집의 장점은 마당이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라브 무슨 네. 뭐야 거기에 이제 이렇게 건물을 저그 방 근데 하나 2층에 텃밭이 있어요? 텃밭은 밑에 있고 아 밑에 있고 그건 분당인데 예. 그냥 거기다 뭐 심지 말라고 한 거 이렇게 딱 걸어놓고 나는 심어. 앞에는 꽃 심고. 뒤에는 맞아요. 아 그게 대파. 심는 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 예. 심지 말라고 그거 하면 내가 안 하면은 풀밭이에요, 풀밭. 풀밭도 네. 쓰레기통 돼. 쓰레기통. 사람들이 다 내버려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관리하시는 분한테 군에서 돈을 드려야 돼 실질적으로. 김원문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70이셔요? 근데 70, 72 여긴 7땡이 70 세대네요. 여기 80 세대. 막내. 7080이네요. 7080. 7080이다. 예. 어쨌든 여기 벌금 낼 심정으로 텃밭을 일군다는 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몇 평 됩니까? 그 10평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거기 어떻게 농사거리면 뭐 많이 안 사고 그냥 먹고 살아요 어떻게? 아이 파백이 안 심어. 딴 건 안 돼. 고추 지금 6포기 얻어다가 심어놨거든. 예.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10포기나 하지 그래서 그것도 얻어다 심은 거예요. 그러면 파는 심어서 먹습니까 이제 해서? 예, 파는 잘 돼요. 대파만. 어쨌든 오늘 참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즐겁고 어쨌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저도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각자의 삶에서 어쨌든 살면서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고 살면서 불편한 것들도 써주시고 또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일기 말고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거침없이 쓰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거 내시도 되고 그리고 정 쓸 게 없으시면
내가 읽은 책 중에 저번에 시처럼 네. 좋은 글귀 있으면 이렇게 하나 써오고서 난 이런 걸 읽고서 네. 어떤 걸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학군 어머니 신청곡 말씀 안 하셨네. 뭐 들고 싶으셔? 가고파. 가고파. 좋습니다. 가고파. 가고파 가곡 한번 듣기로 하고요. 오이숙 어머님은 아이 쿨하시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학군 어머님이 그 신청해주신 가고파를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끝냅시다. 오. 나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로나 보이나 고맨다리 서리여 그저 앉아나 서둘러러니 가봐라 어릴 저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가 안들 이슬이여 그 뒷날던 고향 동무 하늘은 나무알 하는가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이다가 따라 살게 했는고 온갖 것다 뿌리치고 돌아가 가서 안 열려 옛날같이 찾아가